어르신 돌봄 계획 점검이 필요할 때 4가지 주요 경고 신호. 사랑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여정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하지만 어떤 돌봄 계획도 영원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르신의 필요는 변화하고 한때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더 이상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어르신의 건강 악화,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맞춰 돌봄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어르신과 돌봄 제공자 모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의 돌봄 계획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4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와 가족들이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면 위기를 예방하고 부담을 덜어주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정적이고 자비로운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연을 남겨주시면 개선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어르신의 신체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사랑하는 어르신의 신체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은 현재의 돌봄 계획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동반하지만 어르신이 서 있거나 자주 넘어지거나 약 복용을 잊는 등 새로운 신체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면 이는 돌봄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어르신이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도움 없이는 방을 가로지르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낙상이 더 자주 발생하여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이동성과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복용을 거르기 시작하면 심장병, 당뇨병 또는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돌봄 체계, 재택 지원, 파트타임, 돌봄 또는 독립생활 등과 더 이상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어르신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신체 활동 감소 및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신체 기능 저하는 독립성 상실에 기여하여 옷 입기 목욕 또는 요리와 같은 일상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약 복용을 잊는 것은 입원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악화는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불안 또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어르신이 무력감을 표현하거나 평소 일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이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도움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던 72세 김민준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달 동안 가족들은 그가 일상적인 일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약 복용을 잊었고 한 달에만 2번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한 번은 화장실에서였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자녀들은 현재의 돌봄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후 그들은 일상 활동을 돕고 약을 제 시간에 복용하도록 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김민준 씨와 가족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의 신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 문제의 정도를 파악하고 의료적 돌봄에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족들은 재택 돌봄 수준을 높이거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 입소 옵션을 고려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를 사전에 해결하면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주 돌봄 제공자가 소진을 겪고 있다. 돌봄은 사랑의 행위이지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을 때 소진은 현실적이고 위험한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자녀 또는 고용된 전문가 등 주 돌봄 제공자는 종종 사랑하는 어르신의 안녕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부담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소진의 징후에는 만성 피로 짜증, 잦은 질병 수면 장애, 심지어 분노의 감정이 포함됩니다. 돌봄 제공자가 너무 지쳐 있으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자신과 어르신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돌봄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약속을 잊거나 더 자주 좌절감을 표현한다면 이는 현재 돌봄 계획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방치 분노 또는 심지어 돌봄 제공자의 건강 합병증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진을 해결하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계획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돌봄 제공자 소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제공되는 돌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돌봄 제공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쳐 있으면 인내심과 주의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약 복용을 놓치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어르신과의 교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봄받는 사람도 일관성 없는 돌봄으로 인해 외로움 혼란 또는 심지어 의학적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진된 돌봄 제공자는 고혈압 우울증 또는 만성 피로와 같은 건강 문제를 스스로 겪을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어르신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 소진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은 돌봄 제공자 자신의 안녕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주 돌봄 제공자가 45세 딸 박서연 씨인 82세 이지훈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전일제 직장과 그의 약 복용 병원 예약 집안일을 균형 있게 처리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압박이 압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만성 피로 기분 변화 및 잦은 질병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야 했고 이는 그녀의 재정과 전반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들은 박서연 씨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파트타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이지훈 씨가 주간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주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박서연 씨가 건강을 되찾는 동시에 이지훈 씨가 여전히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돌봄 제공자가 소진을 겪고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여러 친척들 간에 돌봄 책임을 재분배하거나 전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정서적 지원을 구하며 이용 가능한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돌봄 제공자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진을 조기에 해결하면 장기적인 해를 예방하고 돌봄 제공자와 사랑하는 어르신 모두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돌봄이 일관되고 자비롭고 관리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어르신이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
외로움과 우울증은 침묵하지만 어르신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며 종종 현재의 돌봄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신체적 필요는 충족될 수 있지만 정서적, 사회적 필요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조용해지거나 취미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사랑하는 어르신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외로움은 심각한 정서적 고통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신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장기간 외로움은 치매 심장병 및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종종 눈에 띄지 않거나 정상적인 노화로 오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르신이 대화에서 물러서거나 한때 즐겼던 활동에 참여를 중단하거나 자주 지루함을 표현한다면 이는 그들의 정서적 안녕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현재의 돌봄 방식이 충분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정신적 자극 기회가 부족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외로움이 자리 잡으면 어르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 없이는 더욱 내성적이 되고 의사소통이 줄어들며 심지어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 또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기억 문제 및 정신 건강에 더 빠른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종종 피로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또는 식욕 변화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이 이러한 징후를 보인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녕은 사치가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간과하는 돌봄 계획은 어르신이 적절한 신체적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잊혀진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요양보호사와 함께 혼자 살고 있는 69세 최은서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신체 건강은 안정적이었지만 자녀들은 그가 정원 가꾸기 및 독서와 같은 좋아하는 취미에 점점 더 조용해지고 흥미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 행사 참여를 중단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앉아 거의 말없이 보냈습니다. 걱정한 가족은 그를 주간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래들과 교류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며 목적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안에 최은서 씨는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는 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이 외로움이나 우울증의 징후를 보인다면 가족은 즉각적으로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친구 및 가족의 정기적인 방문을 장려하거나 그룹 활동을 주선하거나 활발한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커뮤니티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전화 통화나 화상 모임과 같은 작은 노력도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은 단지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르신이 소중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정서적으로 충족감을 느끼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가족은 사랑하는 어르신이 기쁜 목적 의식 및 전반적인 안녕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돌봄 비용이 재정적 능력 범위를 초과한다. 어르신 돌봄 비용 증가는 많은 가족들에게 주요 관심사이며 비용이 재정적 능력을 초과할 때 현재의 돌봄 계획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이 재택 지원을 받거나 요양원에 거주하거나 또는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 비용이 빠르게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의 월 평균 비용이 유형과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택 돌봄 비용 또한 서비스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월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돌봄 서비스. 약물 및 의료 장비 또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많은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돌봄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도 증가합니다. 재정 자원이 너무 빠르게 고갈되거나 저축이 바닥나거나 가족 구성원이 월별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어르신과 돌봄 제공자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돌봄 비용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가족들은 종종 어려운 결정에 직면합니다. 계획 없이 재정적 스트레스는 의료 지원 지연 서비스 품질 저하 또는 심지어 덜 바람직한 생활 환경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돌봄 제공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데 이는 소진 및 전반적인 돌봄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물리치료 또는 전문 의료치료와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이 단기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장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돌봄 부족은 건강 상태 악화 입원 증가, 심지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가족들은 위기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청구하는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박서연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저축과 퇴직 자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그들은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걱정하여 그들은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중한 고려 끝에 그들은 박서연 씨를 재택 돌봄으로 전환하고 낮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저녁에는 가족 구성원이 번갈아 가며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월별 비용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지만 박서연 씨는 여전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접근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가족은 더 지속 가능한 돌봄 계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돌봄 비용이 재정적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주간 보호 프로그램, 공동 돌봄 책임 또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 생활 커뮤니티와 같은 대안적인 돌봄 옵션을 평가해야 합니다. 보험 정책 장기 요양 보험 자격 및 국가 보훈 대상자 혜택 등을 검토하는 것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이 가족에게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필요한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가족은 양질의 돌봄과 재정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장기적인 미래 모두를 위한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봄 계획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어르신의 건강 안전 및 안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체 건강 악화, 돌봄 제공자 소진 외로움 또는 우울증,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라는 4가지 주요 경고 신호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이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주 넘어지거나 약 복용을 잊는다면 그들의 돌봄 필요는 현재의 지원 시스템을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돌봄 제공자가 지치거나 압도되거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추가적인 도움 없이 계속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서적 안녕도 똑같이 중요하며 어르신이 내성적으로 변하거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우울증의 징후를 보인다면 이는 그들의 사회적 필요가 방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비용이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재정 자원이 빠르게 고갈된다면 온 가족을 위한 양질의 돌봄과 재정적 안정성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기회입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란스럽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돌봄 계획 조정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건강 위험, 정서적 고통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가족들은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중한 계획 열린 소통, 그리고 다양한 돌봄 옵션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결정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의사 재정 자문가 및 노인 돌봄 전문가의 지침을 구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드신 아버지가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가족은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고용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진을 겪고 있는 돌봄 제공자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책임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에 도달하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 고통받습니다. 추가 지원 고용 주간, 보호 프로그램 이용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것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어르신의 안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안심과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 계획이 변화하는 필요에 유연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4가지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가족들은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현재의 어려움을 평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며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재정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돌봄 계획을 만들 변화를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모든 조정은 사랑하는 어르신과 돌봄 제공자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응원해 주세요. 이는 채널에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